고! 달순의 라이브! 재미난 축구 경기 열립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이 이따 새벽 4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두 경기인데요. 파리와 바이에른 뮌헨, 첼시와 포르투입니다. 8강 2차전은 이제 이틀에 걸쳐 나눠 치르게 되는데 두 경기씩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이번 첫날에 이 두 경기 중에 그래도 좀 더 관심은 파리와 뮌헨 경기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죠. 왜냐하면 첼시와 포르투 경기에서 첼시가 1차전을 2대0으로 좀 완성을 거뒀고 여러 가지로 이번 이제 2차전은 이제 홈 개념이기도 하고 좀 유리한 상황이다. 4강 진출 가능성이 첼시가 높다. 이런 이야기들 좀 지배적입니다. 반면에 파리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1차전이 3대2 펠레스코어가 나왔습니다. 한 골차 승부였죠. 그런데다가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야 이거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한번 파리 잡으면서 4강 갈지 아니면 파리가 지난 시즌 결승전에 대한 리벤지 매치 서력하면서 또 4강에 올라갈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 두 팀이 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해요. 뭐 코로나라든지 부상 변수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좀 더 주목이 가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유럽 챔피언스 8강 1차전 결과들 한번 쭉 볼까요? 그러면서 대진까지 4강 대진까지 어떻게 갈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하고 파리의 1차전은 파리가 3대2 승리, 맨시티와 도르트문트는 시티가 2대1로 이겼고요.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은 레알이 3대1로 제압했습니다. 그다음에 포르투와 첼시는 첼시가 2대0으로 이겼는데요. 그 다음에 4강 대진도 이미 다 짜여져 있죠. 이번에 싸우게 되는 파리하고 바이에른 뮌헨의 최종 승자가 맨시티와 도르트문트의 승자와 4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쪽 대진이 저쪽 반대쪽 대진보다는 훨씬 더 좀 치열하다 이런 얘기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몰라요. 뭐 이렇게 한두 경기 치러가지고 사대 타고 올라가는 그런 대회는 뭐 쉽게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두 팀은 그동안 역사적인 어떤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격차가 좀 낮죠. 바이에른 뮌헨은 디펜딩 챔피언 포함을 해가지고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6번이나 했습니다.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와 AC 밀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챔스 우승 많이 한 그런 기록이고요. 반면에 이제 파리는 지난 시즌 준우승이 구단의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이죠. 사실 이렇게 중간에 자꾸 좀 미끄러지는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단합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음준형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이런 오래된 염원을 파리 빅2를 들어올리게 할 수 있을지. 포체티노 감독도 토트넘 이끌고는 결승까지 간 적은 있는데 우승은 없었잖아요. 야, 이거 할 수 좀 재밌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조건들은 확실히 파리가 좀 유리해 보여요. 이번 2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홈 파리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일단 1차전을 뭐 원정 가서 3대2로 이겼잖아요. 3골이나 넣으면서 원정 다듬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정 가서 이렇게 골 이렇게 많이 넣고 이기면 분명히 유리합니다. 음바페 완전 날았죠. 2골 포함해서 많이 진짜 활약 좋았고 수비 쪽에 마르키뉴스 스턴이 골 넣었죠. 근데 그 이후에 좀 마르키뉴스가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조금 어려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뭐 레반도프스키라든지 그나브리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추퍼모팅하고 뮬러가 골을 넣긴 했는데 3대2 이렇게 이제 경기는 좀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새벽 경기에서 일단 2골 이상은 좀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부상자가 많고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체 흐름이 좋진 않아요. 분데스리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빠르게 지고 그 다음에 유니온 베를린하고 경기를 했는데 그것도 홈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무시할라가 골을 넣긴 했는데 확실히 조금 힘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반면에 파리는요, 와 리그왕에서도 원래 이제 그 전에 1차전 직전에 리딩이었나요? 그때 이제 패배하면서 약간 흐름이 뭐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스트라스부르와 원정 경기를 했는데 음바페가 또 골 넣었어요. 연속골이 좀 터지면서 무려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하고 파리는 희비가 좀 흐름이 좀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제가 지금 유럽 챔피언스 리그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부상이라든지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결장자가 이 두 팀에 너무 많아요. 그거는 좀 분명히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많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리한 건 분명 파리지만 야 이거 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우에파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쭉 정리해놨는데 홈팀 파리부터 먼저 놓고 보면 베르나트, 이카르디, 쿠르자와 마르키뉴스가 이제 부상으로 뛸 수 없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렌치하고 베라티는 이제 코로나 여파. 그다음에 디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렇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레반도프스키, 더글라스 코스타, 그다음에 그나브리, 쥬르레 센터백 쪽에 톨리서는 뭐 부상 많이 달고 사니까요. 이런 선수들이 부상과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금 못 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카 같은 경우도 이제 의심스럽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고레츠카 정도는 좀 복귀하긴 했는데 핵심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파리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부상이나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전력에서 제외되어 있는 선수들의 규모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서로가 많이 빠져 있는데 문제는 약간 퀄리티? 어떤 퀄에 있어서의 더 주요한, 더 중요한 선수들이 바이에른 뮌헨 쪽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레반도프스키하고 그나브리가 핵심적인 결정자겠죠. 보니까 이 레반도프스키는 그래도 진짜 기적의 회복력이긴 해요. 뭐 조깅 시작했다며요. 네. 그래서 이제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번 경기는 못 뛰고 빠르면 뭐 주말 경기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진짜 기적의 어떤 회복 능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번 경기는 못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두 팀의 맞대결 역대 전적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기록을 공식 홈페이지 찾아보면서 그랬어? 라고 새삼스럽게 좀 느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뭐 파리에게 더 잘했겠지. 지난 결승전도 그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파리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10번 싸웠는데 오히려 파리가 승리가 더 많습니다. 6번 이겼고요. 4번 졌어요. 파리가 역대전적이 좀 앞서 있고요. 뭐 근소하긴 하지만. 네. 근데 이 경기에서 더 파리 쪽으로 사실 약간 좀 힘이 쏠리는 건 뭐냐면 이번 경기가 이제 파리 홈에서 열리잖아요.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중에 파리 홈에서 열렸던 4번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 4번의 경기의 결과가 홈팀이었던 파리의 전승입니다. 4전 전승.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야, 확실히 파리가 이번에 좀 유리하겠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어쨌든 부상 변수는 좀 있기 때문에 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저런 거 있죠. 파리 입장에서는 아마 두 해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번 경기를 앞두고 2017년과 2019년 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있었던 일인데 2017년 때는 파리가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16강을 했는데 그때 1차전을 4대0으로 크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뭐 4대0이면 끝났네 이렇게 했는데 2차전에 말도 안 되게 6골 내주면서 6대1로 대패했고 그래서 1, 2차전 합계해서 결과적으로 파리가 떨어졌습니다. 진짜 그때 뭐 엄청난 말들이 많이 뭐 드립도 많이 생성되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때와 지금은 상황은 좀 달라요. 바르셀로나에게 말도 안 되게 정말 그 역전패 당했을 때는 1차전이 홈이었고 2차전 원정 가가지고 6골 내주면서 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차전이 파리 홈인데 그렇게까지 뒤집어지겠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2019년의 기억을 또 이렇게 툭 던지면 파리는 탁 이럴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맨유하고 16강에서 만났는데 1차전을 2대0으로 이겼어요. 원정 가서.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은 3대2였고 그때는 맨유에게 원정 가서 2대0으로 이겼는데 2차전을 파리 홈에서 했는데 1대3으로 지면서 합계는 3대3이지만 원정팀 맨유가 3골을 넣었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맨유가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누가 뭐 아마 객관적으로 보시면 파리를 지목하는 게 파리가 올라갈 것 같다 4강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일반적인 뭐 예측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기억은 모른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경험이 워낙 많잖아요. 좀 뭐 토마스 뮬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토마스 뮬러에서 인터뷰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승리가 필요하고 두 골 이상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스트라이커 5명을 놓지는 않을 거야. 우린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거고 분명히 기회는 온다.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을 지으면 이 경기 잡을 수도 있다. 혹시 토마스 밀러 다운. 그러니까 뭐
바이에른 뮌헨이 파격적인 공격 전술을 쓰면서 경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 사실 바이에른 뮌헨은 뭐 기본적인 객관적으로 참 좋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기회는 올 것이다. 사실 파리도 약간 수비 쪽에 고민 좀 있는 팀이거든요. 지금 부상자도 좀 있고 그런 얘기를 했고, 포체티노 감독은 근데 이번에 인터뷰 잘했던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포체티노 감독이 사실 이제 35번째 감독으로서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인데,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존경과 존중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예. 존중한다. 굉장히 좋은 팀이다. 우리가 이번에 홈이고 1차전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바이에른 뮌헨의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사실 지난번 아까 얘기했던 바르셀로나나 맨유이 무너지는 것도 그런 거죠. 1차전 이기고 나서 쉽게 생각하다 무너진 건데,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도 이번에 공을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아예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잡고 뭘 하지 못하도록 볼을 소유하는 거 굉장히 할 것이며 거칠게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 경기는 포체티노 감독의 말대로라면 좀 거칠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의 예상되는 선발 라인업 한번 볼까요? 파리입니다. 홈팀. 일단 은바페 최전방에 세워놔야 되겠죠. 은바페가 현재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8골입니다. 홀란드가 10골인데 이어서 득점 랭킹 2위고요. 2선에는 드락슬러와 네이마르, 디마리아 놓겠죠. 뭐 이름값도 그렇고 플레이도 그렇고 아주 센 조합입니다. 그다음에 허리 쪽에는 이제 여기 이제 뭐 베라티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이와 파레데스가 쓸 것 같고요. 수비 쪽도 약간 좀 부상자가 좀 있는데 왼쪽부터 디알로, 그다음에 킴펜베, 마르키뉴스가 못 나올 자리는 다닐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그바가 오른쪽에 쓰고요. 골퍼는 나바스. 와, 나바스 지난번 경기 정말 어마어마한 선방이던데요.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은 좀 없어요.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없는 것 같아요. 레반도프스키 자리. 지난번 예를 들어서 변칙적 전술을 쓴다고 한다면 뭐 사네나 토마스 뮬러나 이렇게 제로톱을 쓸 수도 있겠는데 지난번 경기처럼 슈퍼모팅을 그냥 쓰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물론 약간 변칙적인 전술도 활용 가능하긴 합니다. 슈퍼모팅 일단 위쪽에 넣고, 그다음에 이번에 무시알라가 최근에 폼이 좋아가지고 무시알라가 선발로 중용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네, 토마스 뮬러, 무시알라 이렇게 2선 쪽에 좀 세워놓을 것 같습니다. 허리 쪽은 요거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키미 선수는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키미 선수가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어시스트 지금 부분 2위입니다. 지금 케빈 데브라이너, 김덕배와 더불어서 공동으로 2위인데 안정적으로 놓고 그 파트너로 저는 이번에 이제 알라바를 좀 끌어올리겠습니다. 알라바는 사실 뭐 센터백, 왼쪽 풀백, 뭐 수미 다 가능하고 또 대표팀에서 뭐 공격적으로 뛰는 선수인데 알라바를 놓는 게 좀 승부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비는 왼쪽부터 알폰소 데이비스 오버랩 많이 시키겠죠. 그리고 센터백 중인 줄레가 못 나오는 자리는 하비 마르티네스 세우고요. 보아탱, 그다음에 오른쪽인 파바르, 골퍼는 노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4시인데 요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 첼시는 뭐 이렇게 얘기 되겠죠. 첼시는 뭐 4강 갈 것 같은데 파리하고 바이에른 뮌헨, 이번엔 그래도 리벤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